이번 강의에서는 금융 분야 및 핀테크 분야에서 암호화 통제 및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서 준수해야 할 보안 가이드라인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참고 문서는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보안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발간하는 문서를 참고하였습니다. 문서가 다루는 내용을 보면 해당 컴플라이언스를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암호화 적용 대상은 크게 금융회사가 저장하는 금융 관련 저장 정보와 전자금융 거래 시 전송되는 전송 정보로 구분할 수 있으나 이를 법과 규정에서 명확히 구분 짓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전자금융 감독 규정은 전자금융업의 안전성 기준 강화를 위한 이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무선 통신망을 통한 불법 접속을 방지하고 사용자 인증, 암호화 및 키 관리 방안에 대한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안카드를 포함한 OTP를 적용해야 하며 위변조 탐지 및 무결성 검증 방법, 공인인증서에 준하는 인증 방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고유 식별 정보에 대한 암호화를 통한 기술적, 관리적, 물리적 보안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암호화 적용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바이오정보, 비밀번호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바이오정보는 요즘 생체 인증을 많이 적용하는데 지문, 음성, 얼굴 인식을 수행할 때 수집하는 개인 식별 정보를 의미합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 시 일방향 해시 함수를 적용하여 읽을 수 있는 텍스트로 복원하지 못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암호화 보호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상 개인정보 보유 현황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운영 환경을 파악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유 현황은 파일로 저장하는지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는지에 대한 유형 분석, 파일명, 데이터베이스명, 테이블, 컬럼, 크기, 보유 건수 등을 파악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운영 환경은 개발 언어, 서비스 처리 방식 등 데이터 흐름 및 처리 현황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가용성 측면에서 시스템의 안정성도 확인하고 부족한 경우에는 증설 계획을 세웁니다. 금융권에서는 흔히 개인정보 수집 후 외부에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정에 대한 현황도 분석하여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앞에서 암호화 적용 대상과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을 파악한 후에는 암호화 적용 대상이 누락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안 계획을 세우고 저장 및 통신 처리 과정에서 암호화를 적용하는 시스템을 설계 및 구현해야 합니다. 암호기술 적용의 기본 가정은 공개된 암호 알고리즘과 비공개된 암호키로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는 데 있습니다. 이때 공개된 암호 알고리즘은 국내외 권고 표준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해야 합니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키의 대칭성에 의해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칭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키와 복호화키가 동일하며 노출되지 않는 키 분배 문제 해결 방안이 필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국내 표준인 아리아, 시드 및 국제 표준인 AES를 사용하며 대부분 개인 식별 정보의 암호화에 사용합니다. 공개키 암호 알고리즘은 암호화, 복호화 키가 동일하지 않으며 그중 한 개를 공개키로 노출시켜 상대방이 암호화하면 이에 대응되는 비밀키로 복호화합니다. 암호화 이외의 전자서명 시에도 부인 방지용으로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RSA, DSA 등의 알고리즘이 있고 키 교환 방식으로 DP-헬만, 타원곡선 DP-헬만 알고리즘을 많이 사용합니다. 주로 인터넷 뱅킹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터넷 통신을 암호화할 때, TLS 프로토콜을 이용할 때 사용됩니다. 해시 함수는 일방향 함수인데 암호화키가 없는 것이 특징이며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경우 복원하기 매우 어려운 특성 때문에 비밀번호를 서버에 저장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서비스 개발 시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비밀번호에 해시 함수를 적용한 결과를 서버에 전송하여 미리 저장된 것과 비교하여 인증하는 방식입니다. 이와 더불어 상기 세 가지 유형의 암호 알고리즘을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메시지 인증, 난수 발생기 등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암호 알고리즘이 존재하며 국정원 및 기사에서 권고하는 암호 알고리즘을 선택하여 암호화 조치를 적용할 때 사용해야 합니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에서는 암호화 대상 개인정보를 저장 및 전송 시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이란 국내 및 미국, 일본, 유럽 등의 국외 암호 연구 관련 기관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의미합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국정원 검증 대상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민간에서는 국내외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암호화 알고리즘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하기표에서와 같이 대칭키의 경우 시드, 아리아를 사용하거나 AES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개키의 경우는 RSA를 사용합니다. 해시 함수의 경우는 SHA-256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호화 운영 시에는 안전한 암호키 길이, 암호키 교환 방법, 암호키 사용 유효기간 등을 정해야 합니다. 암호화 알고리즘을 정하고 운용 시에 보안 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보안 강도란 암호학에서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찾아내는 데 필요한 계산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안 강도가 80비트라는 것은 280번의 계산을 해야 암호화 알고리즘의 취약성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암호를 깰 수 있는 난이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외 리스트 기관의 권고 기준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의 키 길이를 기준으로 5단계로 나누고 2030년까지 보안 강도가 최소 112비트 이상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몇 년마다 보안 강도의 권고 기준이 업데이트되는 추세이며, 강화된 기준에 맞추어 서비스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다만 보안 강도를 높일수록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적정 수준을 서비스 환경에 맞게 선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표는 실무적으로 암호화 적용 기준 점검 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밀번호, 바이오 정보, 고유 식별 정보 등을 망을 통해 전송하는 경우에 암호화 적용을 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저장하는 경우는 대상에 따라 암호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의 경우 일방향 해시 함수를 적용합니다. 바이오 정보는 암호화 저장하도록 하며, 주민등록번호의 경우는 예전에는 100만 명 기준이 존재했지만 무조건 암호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고유 식별 정보의 경우에는 저장하는 서버가 DMZ망에 있는지 내부망에 있는지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DMZ에 있는 경우에는 외부 노출 가능성이 있어 무조건 암호화해야 하며, 내부망에 있는 경우에는 위험도 분석에 따라 암호화를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어느 정도 범위까지 암호화할지 기준을 정합니다. 또한 업무용 컴퓨터, 모바일 기기에 상기 개인정보가 저장되는 경우에도 암호화 적용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암호화 조치에 이어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 이용 시 보안 가이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